실질과세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과 제2항 1974년 12월 21일 국세기본법 제정 시부터 존재 실질과세원칙의 기본을 규정.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을 명시. 조세 회피 방지와 과세 형평성 확보가 주목적. 제3항 2007년 12월 31일에 신설. 우회거래와 단계거래의 실질에 관한 규정.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제1항 내용.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특징.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을 명시. 조세 회피 방지와 과세 형평성 확보가 주목적. 도입 배경. 1974년 12월 21일 국세기본법 제정 시 도입되어 실질과세원칙의 기본을 확립. 제2항 내용. 제1항의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소재나 신분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특징. 실질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제시.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규정. 도입 배경. 제1항과 함께 1974년 도입되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 상황에 대처. 제3항 내용.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특징. 우회거래와 단계거래의 실질에 관한 규정.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제공.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원칙을 강화. 도입 배경. 2003년 12월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먼저 도입. 이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거쳐 2007년 12월 31일 국세기본법으로 확대 적용. 이 조항들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조세 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대한 최근 동향. 납세자 유리한 적용. 최근 판례들은 실질과세원칙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활용 증가. 과거에는 주로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했지만 최근에는 납세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질과세원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신중한 접근.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과세관청이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의 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소득과세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따라 실질 귀속자가 결정되며 이는 민사법상 계약의 해석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세 회피 방지 목적. 실질과세원칙. 특히 제14조 제3항은 조세 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납세자의 정당한 거래 선택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과 관련된 최근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0 두산만 7857 판결. 이 판결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분할합병 관련 판례 2022년. 법원은 분할과 합병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거래가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년 4월 7일 선고 2015 두사만 9320 판결. 이 판결은 여전히 중요한 선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에서 자회사가 계약 당사자임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부인하려면 가장행위나
조세 회피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최근 판례들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있어 단순히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조세 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년 8월 1일 선고 2002-963 판결. 납세 의무자의 경제활동 시 법률관계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방송